예, 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로봇 산업에 대한 좀 딱딱한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좀 소프트하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무턱대고 그냥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로봇 산업 쪽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영화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아틀라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아틀라스 영화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도 이제 로봇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많은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이제 영화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여주인공의 이름이 영화의 타이틀인 아틀라스입니다. 그 아틀라스라는 여주인공이 AI가 탑재된 로봇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아틀라스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로봇이나 AI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로봇을 받아들이고 서로 상생해 가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세한 건 이제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이런 아틀라스와 같은 영화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허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AI라는 또 영화도 있었죠. 소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재는 비슷한데 그 풀어가는 방식은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AI라는 영화는 그 로봇의 입장에서 사람 세계를 바라보고 로봇 스스로가 정체성을 못 찾아서 자기가 로봇인지 인간인지를 혼돈을 느끼고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주로 다뤘는데 이 아틀라스라는 영화는 인간의 입장에서 로봇을 어떻게 생각하고 AI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좀 영화를 다룬 것 같습니다. 예,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SF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시대가 미래 시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면 그게 명시적으로 몇 년 이렇게 표현은 잘 안 나오는데 영화의 초반에 이렇게 삽입된 데 보면 비디오 화면에 기록 시간 날짜가 잠깐 나오거든요. 보면 2043년으로 나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뒤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라는 가정에서 이제 영화가 쓰여졌는데 글쎄요 20년 뒤면 과연 이런 AI가 로봇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을 쳐들어오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날아다니는 우주 비행선이 막 나오고 그러던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0년은 더 지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만 놓고 보면 지금 AI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수용성의 문제가 있어요. 문화적인 거란 건 이제 사람들이 그 기술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터득해야 돼요. 사용법을. 근데 이런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터득을 못 하거든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이 그런데요. 인터넷이 사실 처음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50년대 60년대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실제로 대중화된 시점은 1990년대부터거든요. 최소한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보면 엄청난 기술이 발달된 제품들이 나와요. AI가 탑재된 로봇, 인간형 로봇, 거기다 또 뭐 날아다니는 뭐 비행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이른 편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장비나 제품이 도입이 되려면
법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 제도하고 다르게 되면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그 시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배송 로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길거리에 아직은 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증은 하고 있는데 그 배달 요청을 하게 되면 로봇이 그거를 이제 싣고서 배달을 하는 로봇이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될 걸로 저희는 기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입이 돼서 현실에서 운영이 되려면 길거리에서 사람하고 다닐 때 충돌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왔다 그러면 1층에서 또 뭐 상부층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또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또 이걸 수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법이 하나 통과되려면 몇 년씩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야 이제 그 물류 로봇을 실증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벌써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이게 실제로 확산이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의 주제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여자 주인공이 그 할런이라는 AI 로봇하고 같이 살다가 결국 질투를 그 로봇이 유발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죽게 되고 그 로봇과 주인공 아틀라스가 서로 적대 관계가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싸우게 돼서 뭐 복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글쎄요, 그 로봇이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게 할 정도면 정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적 포인트가 아니라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AI 하지만 그런 AI들은 다 이제 LLM이라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언어라는 말이 아예 그 단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지식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지식화하는 과정하고 감성을 갖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AI들도 기계적인 어떤 감성을 드러내는 정도 수준이지 그게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성하고는 많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투를 유발하는 능력 또는 그런 걸 활용한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카스카라는 로봇입니다. 인물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나요? 일종의 군인 로봇입니다. 이거를 그 로봇의 우두머리인 할런이 계속 반복해서 생산을 해내면서 지구에도 보내고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도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포인트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동일한 모양의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갖는 제품을 계속 생산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동일한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해서 여기서 죽었는데 또 다른 행성에서 동일한 지식과 경험치를 가지고 이 로봇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좀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도 똑같습니다. 일란슨 쌍둥이가 그럼 얼굴이 똑같다 그래서 서로의 지식이나 감정이 똑같냐? 그렇지 않거든요. AI가 어디에 탑재되기 시작하면 그 AI가 생각해낸 결과물들은 디지털로 서로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지식을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하나의 정해진 절대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병립해서 존재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거는 마치 동일한 행성에 똑같은 나와 같은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인데 물론 그런 이론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로봇에 대한 얘기가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보면 물론 28년 후긴 한데 시간 공간 여행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서 블랙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구에서 또 다른 은하계로 싹 순식간에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가능하다는 건 뭐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공간 이동, 시공간을 이동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아마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영화에서 보면 그 로봇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시기가 2043년인데 28년 후 해서 이제 주인공이 성인이 됐을 때 얘기가 다뤄지면서 시공간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2070년 정도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좀 많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SF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공간 포인트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그런 SF 영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공감력이 떨어지고 많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AI 산업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또는 AI 때문에 뭐 세계적인 대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AI 규제법을 뭐 만들겠다 해서 유럽 연합에서 한참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AI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AI나 로봇이 이렇게 대중화되는 시점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AI나 로봇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파멸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쪽 기술도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의 삶도 그 기술로 인해서 더 풍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하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대중화될 시대가 곧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한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